네, 소가 닭을 보듯이 네. 서로 쳐다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 아무 생각 없잖아요. 아무 생각 없죠. 그 네. 속담에도 있죠. 그 소 닭 보듯이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아무 거죠. 생각이 없다. 무관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그 저의 어떤 이제 오늘의 그 의상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그 속담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죠? 아, 그럼요. 예, 소 닭 보듯이 하셨으면은 그냥 뭐 뭘 입었는지 이제 무관심했을 텐데. 자, 저는 너무 관심을. 예, 우리 코너에 대한 관심 예,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고. 자,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께 뭐 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뭐 유유자적, 뭐 소 닭 보듯이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 철학자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장을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많은 이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하루하루 좀 이렇게 솟아나면서 개별 섹터나 종목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막상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쪽에서 시세가 난다고 했을 때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심적인 동요를 많이 느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뇌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고, 또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지금 물론 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3월 저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를 딱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 미국 증시의 상승이 훨씬 더 잘 나온단 그럼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박탈감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과정들에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일일비하면서 이제 반응을 하면 사실은 더 심적으로 많이 흔들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지금 가장 속이 편하다. 괜히 뭐 오지랖 넓게 뭐 거기 가서 뭐 참견하거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취지로서 제목을 달았고요. 일단은 요 차트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말이 나온 김에. 요거 이제 나스닥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러니까 3월 중순에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이제 저점을 찍었죠. 저점을 찍고 나스닥은 일단 간밤에 그 뉴욕 증시 하락분은 뺐습니다. 빼고 3월 14일 저점 대비해서 이 지수가 약 15% 지수가 이만큼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뭐 테슬라는 다시 뭐 1100슬라에 복귀하고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이제 기술주들도 이제 반등 랠리를 또 펼쳤고 이제 이런 거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를 가볼게요. 자, 코스피를 가보게 되면은 이제 3월 15일 저점 대비해서 5%밖에 안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아, 국장 버리고 나 미장 갈래라고 뭐 이제 하시는 분들께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 그 쌀 먹고 살고 한국 주식하고 살아야죠. 뭐 어디 미국을 갑니까? 뭐 영어라도 되세요.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아, 뭐 뜻이 그러하시다면 뭐 제가 어떻게 뭐 말리겠습니까? 사실 이런 분위기인 건 저도 인정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더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오르는 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국이니까,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미국 증시는 이만큼 올라갔는데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오느냐에 자꾸 우리가 몰입을 해버리게 되면 또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냥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여기에 뭐 미국 증시 얘기 나온 김에 간밤에 뉴욕 증시 하락 요인도 이겁니다. 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보다 강력한 긴축을 시사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긴축 뭐 강력하게도 하는 거 아니었어? 이미 알고 있는 거였잖아요. 원래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파월이 아닌 그 브레이너드의 입에서 나왔다는 걸 시장에서 이제 우려로 받아들이는 거다. 왜냐? 그러니까 브레이너드 연준 의장은 작년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이제 물망에 올랐었고 이제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이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급부상했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우려했던 건 브레이너드가 파월보다 훨씬 더 비둘기적인 성향의 사람이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파월보다도 비둘기적인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이런 멘트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이런 이제 좀 민감하게 이제 반응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분간 저는 뭐 지수에 대해서는 큰 기대 안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업종이나 종목에 이제 집중하면 되고 우리 이제 퍼스트 컬래스 이제 종목에 이제 집중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종목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포트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가 어지간한 포트 점검을 뭐 많이 자주 해드린 보통 일주일 또 2주에 한번 해드리는데 요즘엔 제가 좀 그 텀이 빠른 이유도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인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 일단은 우리 편입 종목 현황을 한번 또 이제 리뷰를 하고 여기서 이제 몇 종목도 조정을 할 거예요. 그거 좀 잘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우리 편입 종목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정규 포트와 단기 포트 이렇게 변화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정규 포트는 세 종목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AP 시스템을 전격 편출하면서
정규포트에 세 종목이 있으니까 정규포트는 지금 종목이 생각보다 이제 좀 적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말미에 제가 정규포트 종목을 이따가 하나 편입을 할 거예요. 요거 좀 끌고 가는 성격의 종목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규포트 종목에 제가 더 심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수익률 현황을 보시게 되면 기존에 있는 종목들은 다 이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2차 목표가를 이제 향해 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외롭지 않게 이제 한 종목을 오늘 이제 추가해서 이제 정규포트는 이따가 이제 소개해드리면 이제 4종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포트를 좀 보여주시죠. 단기포트에 일단 드림 시큐리티하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편출하겠습니다. 예, 편출. 뭐 수익권이지만 이제 편출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이제 첫 번째, 최근에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니까 보안주나 이제 창투사 종목들이 생각보다 탄력을 못 받는다. 탄력이 둔화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저 두 종목은 단기포트에 있는 종목임에도 지금 꽤 오래 머물러 있었죠. 좀 시간적인 그런 유효기간이 조금 이제 견고한 이런 이제 성격에서 저 두 종목은 그냥 편출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가늠하고 왜냐하면 또 종목을 또 해야 되고 또 이제 시간도 좀 이제 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이제 꼭 이제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저 자리에 이제 제가 최근에 두 종목을 또 이제 편입을 했잖아요. 이제 오로라 하고요. 이제 어제 했던 센트럴 모텔. 네. 요렇게 지금 이제 돼 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 종목들이 그래도 대체로 뭐 시장 대비해서 선전을 하고 있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이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것도 뭐 만족스럽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 우리 퍼스트 클래스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은 어지간해서 어처구니 없이 망가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그렇죠. 여기에 더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 전략을 구사할 때 물론 이제 기대 수익도 어느 정도 이제 고려하지만 리스크 그러니까 이 종목을 우리가 이제 접근했을 때 이게 뭐 정말 뭐 어처구니 없이 막 이렇게 종목들이 막 훼손되거나 그런 일이 없는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저는 제가 이제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을 막 남발해 놓고 저기 처박아두고 나중에 뭐 올라오면 그때 뭐 생색내듯이 AS 해드리고 그런 거 절대 없죠. 모든 종목을 제가 다 AS 해드립니다. 편출, 편입 이런 거 다 해드리니까 이제 저희 어떤 포스트 클래스의 종목을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그러면 점검 다 끝났고 네. 이제 또 이제 그 우리 정규 종목으로 또 이제 가시죠.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이제 정규 포트 종목. 오랜만에 정규 포트를 넣었네요. 최근에 시장이 하도 이제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너무 급등락이 컸습니다. 예,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주로 이제 좀 단기 좀 트레이딩 종목 위주로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좀 끌고 갈 만한 정규 포트 종목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공개를 해주시죠. 네. 실적도 좋고요. 상당히 사실 뭐 이 종목도 앞으로가 기대되는데. 자, KG ETS라는 종목을 오늘 이제 정규 포트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최근 실적 추이를 보시면은 좀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 작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걸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KG ETS가 작년에 매출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배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증가했어요, 진짜. 왜 이렇게 증가했을까? 그죠? 20배는 정말 크게 증가한 건데요. 영업이익도 무려 16배가 증가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KG ETS가 지금 시가총액이 4,600억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코스닥 기준으로 상장사 영업이익 6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6위에 랭크가 됐어요. 그 위에 있는 뭐 종목들이 뭐 다우데이터, 뭐 시젠 이런 류의 종목인데 저렇게 폭발적으로 작년에 실적이 성장한 종목은 사실 시젠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폭발적인 실적 증가를 했는데 왜 저렇게 됐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KG ETS가 그 폐기물 관련주로 굉장히 좀 잘 알려진 종목이죠. 그런데 작년에 좀 폐기물 관련해서 엄청난 실적,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 폐기물 의료 쪽에서 폐기물이 많이 나왔죠. 굉장히 실적이 깜짝 놀랄 만큼 올라갔죠. 그러니까 좀 일회성이 좀 반영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기록적인 실적을 냈다라는 거죠. 자, 요런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아직은 저평가돼 있다. 단순히 실적만 가지고 그러냐? 또 이제 체크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상당히 우량하고 저평가돼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자, 폐기물 사업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KG ETS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수의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KG 케미칼을 중심으로 한 KG 그룹들이, 자, KG 케미칼은 뭐죠? 자, 곡물. 이쪽이죠. 비료 이쪽이죠. 자, KG 동부대철은 철강주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철강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KG GNS 같은 경우는 항만 시설을 운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밸류 체인을 사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네요. 근데 이제 폐기물 쪽으로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그쪽만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이거 상당히 이거 좀 알짠데 이런 이제 포인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작년에 그 기록적인 실적을 낸 그 폐기물 사업을 최근에 매각을 했어요.
왜 매각을 했을까요? 가장 몸값이 좋을 때 팔았다라는 거죠. 자, 폐기물 사업을 매각을 하면서 이제 주력인 역시 이제 원자재 쪽, 이런 쪽, 그리고 이제 바이오 중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신소재 사업도 이제 주력 사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실탄을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돈 가지고 뭘 할지 이것도 이제 사실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 지분 가치도 풍부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4,600억인데 KG 스틸 자회사가 지배하는 동부제철 지분 가치만 현재 좀 4,000억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항만 시설을 운영하는 이런 이제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합치면 시가총액을 지금 상회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력 사업의 호조, 실적이 좋았죠. 풍부한 보유 현금, 자회사 지분 가치 이걸 고려해 봤을 때 4,600억의 시가총액은 현저하게 지금 저평가돼 있다. 요런 판단이에요. 요런 판단으로서 요거 이제 정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가격 전략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자, KG ETS. 그런 이제 그 이 모멘텀으로 작년에 주가가 이 연초에 한 4배 정도 급등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절반 이하로 내려와 있고 지금 상당히 지금 이 기간 조정을 좀 마무리한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좋은 어떤 가격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일단은 그 여러 가지 모멘텀 말씀드렸죠. 일단은 인플레이션 밸류 체인 요 부분 상당히 요거 기대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풍부한 현금, 그리고 자회사의 풍부한 지분 가치. 사실 지분 가치와 현금만 가지고도 지금 자산 가치가 시가총액이 4,600억인데 조 단위의 지금 자산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대신에 단기로는 뭐 조금 뭐 이렇게 물론 운이 좀 단기로도 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꾸준하게 끌고 가면은 좀 기대 수익을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뭐 하이로 코리아나 뭐 브레인진 컴퍼니, 삼지전자가 보여준 그런 모습처럼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는 그래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14,500원 목표가를 일단 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일단 12,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KG ETS를 오랜만에 좀 정규 포트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규 포트에 편입한 KG ETS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시장이 빠르게 변화할 때 여러분들 곁에서 도움을 주실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언제나 바로바로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어보실 수 있는 방법은 02-2000번에 4822번,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조성호 부장님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